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인물, 마음 치유, 세대 공감과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31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시는 서지은 님입니다. 이번엔 어떤 책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마음치유 이야기.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만나기 마련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치유 이야기 진행을 맡은 행복한 초록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참 각박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마음이 풍성한 우리들의 이웃 이야기로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 이철원 작가의 연탄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책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첫 곡부터 띄워드리고 올게요. 이적이 부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이적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들으셨습니다. 서울 노량진 입시학원 강의실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책 연탄길 저자 이철원 작가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고 해요. 좁은 강의실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다고 합니다. 저자는 달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나씩 글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들 속에는 부족한 현실에도 오히려 더 넉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공동 화장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작은 것을 나누면서 기쁨을 얻는 친구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까지. 이철원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자신도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작고 따뜻한 사랑의 순간까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걸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엔 소리 없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모를 뿐이죠. 오늘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곡 김동률의 출발, 그리고 적재 별 보러 가자 듣고 올게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아?
김덕률의 출발, 그리고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으셨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탄길의 저자 박철환 작가는 소설과 동화를 쓰는 작가이지만 어릴 적 꿈이 화가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가 책 속 사파도 직접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담긴 30여 컷의 그림 모두 저자가 카메라를 들고 삶의 현장 이곳저곳을 헤매며 사진으로 찍어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연탄길의 그림 주제는 색이 마음을 치유하다라고 합니다. 작가는 색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다는데요. 인간의 외로움이나 소외감과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공포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희망의 노래를 그려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임재범의 위로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요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헛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하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터지는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 속 불덩이가 차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대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하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비춰주고 잡아주며 같이 가요. 사람마다 계절이 있어요. 내 계절에 활짝 피게 정신은 맑게 햇빛에 서서 그때를 기다려요. 소중한 사람 그대 빛나는 사람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이소라가 부른 바람이 분다. 그리고 임재범의 위로 들으셨습니다. 연탄길은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뮤지컬 대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산동네 사람들의 희망 이야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식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가족 이야기, 작은 것까지 나눔으로써 기쁨을 얻는 친구 사이의 이야기,
시련이 닥쳐도 변하지 않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연탄길을 읽다 보면 지난 감동과 함께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철환 작가의 또 다른 책 위로도 울림을 주어 좋았는데요. 위로는 그림이 반을 차지하는 그림책이고요. 피터라는 파란색 나비가 반쪽 날개만 붉은색인 나비로 변한 뒤에 숲속 여행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철환 작가의 위로에서 키 큰 나무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야.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화려하고 극적인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무심히 지나쳤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소영의 바람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철원 작가의 위로에서 오리가 네가 나를 오리로 인정하지 않는 한 너와 나는 소통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소통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범나비는 너희는 눈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니? 너희의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믿지 마. 너희의 눈은 기껏해야 보이는 것, 아주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니까 라고요. 표범나비의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갈등을 겪곤 합니다. 겉으로는 다름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표범나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깊은 이유와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경이롭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오늘은 이철원 작가의 연탄길과 위로로 함께 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마음치유 이야기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 우리가 간과하는 다름의 의미,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의 숨겨진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노력이 눈에 보이는 결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쏟은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좌절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책과 함께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작은 점처럼 보이는 무의미한 노력들이 시간이 쌓여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작은 땀방울, 지금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장의 결과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진심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마음치유 이야기 행복한 초록쌤이었습니다. 세종점자도서관 토막 소식. 안녕하세요. 세종점자도서관 사서 이연희입니다. 이 시간은 시각장애인의 지식, 정보, 문화의 허브인 저희 세종점자도서관의 짧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막 소식은 점자도서관에서 새롭게 진행될 프로그램인 한 줄 시 쓰기 교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 형식인 센류 공모전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어르신들의 짧은 시를 모아서 소개하는 공모전이 2차례나 진행됐다고 합니다.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네. 손을 잡는다. 예전엔 데이트, 지금은 부축. 이런 재치 넘치는 짧은 시는 한 줄 안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저희 점자도서관에서도 직접 짧은 시를 써볼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한 줄 시 쓰기 교실입니다.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글쓰기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느끼시거나 시를 처음 써보는 분들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일반 시민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7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점자도서관 전화 044-862-003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백한 우리말 가사로 위로를 전하는 노래죠. 옥상달빛의 달리기를 전해드리며 토막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싶은 건